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부터 시작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 이 주식을 합병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증권 신고서 자체를 금감원에서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두산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배구조 개편, 이 사업 그 구조 개편이 결국은 이 개별 회사들, 두산 에너빌티나 두산 로보틱스나 두산 바켓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주들에게 이익에 반하고 있다고, 즉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산그룹이 사업 구조 개편이라고 들고 나온 것은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두산의 주주들에게 좋은 일이지, 두산 에너비티도 또 두산 로보틱스도 특히나 두산 바켓도 누구도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딜은 아닙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자다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복덩어리를 얻게 됐으니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당장은 좋겠죠. 하지만 그 당장의 좋은 결과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오르면 지주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보유예수가 풀린 대주주 지분이 블록딜로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또 이렇게 대기업 그 상장사의 블록딜 지분이 대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상당 기간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주회사 두산의 이 주주들에게는 그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딴지를 걸면서 이 증권 신고서에 효력 발생이 되지 않도록 무제한으로 정정명령을 때릴 수 있다라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겁을 줬죠. 이게 실제로 이게 그 증권 신고서에 정정명령이라는 걸 안 당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무적으로 IPO 업무를 하면서 증권 신고서를 많이 내본 사람으로서 이게 일을 한참 다 해놓고 이제 증권 신고서만 통과해서 증권 발행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정명령을 계속 때려버리면 그 문턱을 못 넘어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구워 삶았든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정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만 이게 이 유가증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제 회사에도 돈이 들어오고 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나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산 바켓을 두산 에너비티가 지금 현재는 최대주주로 있는데, 그 두산 에너비티가 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바켓 지분을,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비티 자체를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신설법인하고 이 기존의 두산 에너빌티 사업을 하는 옛날 두산 중공업 그쪽을 분할을 해서 이 두산, 그러니까 투자법인은 두산 로보틱스에 흡수 합병시키고, 그리고 소액주들이 갖고 있는 부분도 향후 이제 시장에서 직접 그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사들여 가지고, 공개 매수 등을 통해서 사들여서 100% 지분을 다 이 두산 바켓의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그 두산 에너비티와 두산 바켓, 두산 로보틱스가 각각 2890원, 5459원, 8472원으로 평가가 돼서 이 가격으로 이제 사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여기에 응하는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팔겠다고 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으면 이 자체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일반 주주들은 지금 두산의 이러한 구조조정 안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두산 NLBT도 대기업이기도 하지만 두산 바켓이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 두산 바켓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5조 원이나 되고, 또 지금 매출액은 9조 원에다가 영업이익도 1조 원씩이나 발생하는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는 겨우 매출액 530억에 적자가 192억이나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두산 바켓 주주들 입장에서는 모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적자 회사가 된다는 게 좀 못 믿어온 거죠. 두산 NLBT 같은 경우 등치도 크고 또 수익을 낼 때는 또 크게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자율회사로 들어가 있으면 좀 안전하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 회사에 규모도 530억밖에 안 되는 매출을 하는 회사에 자회사로 들어가 봤자 두산 바켓이 좋을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합병에 대해서 이제 이 금감원이 딴지를 걸고 나온 건 당연한 것이죠. 자, 보시면 이 합병 교환비를 보시면 두산 바켓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 0.63주를 이제 주고 이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 주식매수 청구가격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84,472원, 두산 바켓은 54,459원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존 두산 바켓 주주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도 그렇고 너무 손실이 큰 것 같다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다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정정을 해라 라고 정정명령을 때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두산이 정정을 일부 해서 갖고 왔지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정정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또 정정을 해오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정정을 때려서 이 횟수 제한 없는 이 무제한 수정 요구를 통해서 이 두산 주주들이 피해보진 거예요. 두산 NLBT나 두산 바켓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보다 더 위에 사람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짜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기 때문에 일자로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두산이 지금 현재 이들이 그려놓은 이 그림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데가 이제 금감원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게 이제 걸려있는 건데, 이게 턱이 되는 거예요. 문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이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반대 의사 통지를 이제 접수 기간을 통보해주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이제 기업 분할과 기업 합병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도록 주주들에게 권해주고 기회를 주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주들이 행사를 해서 난 지금 합병에 반대한다, 이 분할에 반대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 주식을 비싸게 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분할 합병이 끝나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100% 바켓의 지분 100%를 두산 로보틱스의 계열사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도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박상현 두산 NLBT 대표는 요번에 이제 두산 바켓 지분을 매각을 하면 돈이 한 1조 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SMR이나 터빈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렇지만 두산 NLBT가 1조 원이 없어서 그 알짜배기 바켓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 시장을 좀 아는 사람들은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왜냐면 두산 NLBT 정도 되는 회사면 1조 원이라는 돈은 그냥 회사 찍어버리면 단 몇 시간 만에 1조 원이 모입니다. 그 정도로 두산 NLBT가 좋은 회사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두산 바켓이라는 회사를 매각해서 겨우 1조 원을 챙기려고 한다? 그럴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두산 바켓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해야만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쪽 장비들을 이 자율주행화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거는
꼭 합병을 안 해도 사업협력을, 그 기술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이제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넣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그리고 가장 유정훈 두산 로보틱스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대박이 난 겁니다. 말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는 앉아서 그냥 복권이 로또가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 바켓이라는 알짜배기 회사를 자회사로 그것도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두산 바켓의 수익은 고스란히 두산 로보틱스의 그 지분법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100% 흑자 전환합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은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에 대해서 100% 소각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주주들에게 이 주주 환원을 해주겠다고, 이 굉장히 큰, 왜냐면 이 합병 과정에 들어간 돈이 꽤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이제 소각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되긴 하죠, 당장. 왜냐면 그 사람들이 손에 쥐어진 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이고, 그 두산 로보틱스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두되는 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그렇게 해서 오르면 두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인 지주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요번에 10월 달부터 2210만 주가 보유에서 풀리는데 이 지분이 블록딜로 시장에 매각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두산 로보틱스 기업 가치가 커진 것에 대해서 그 이익을 지주회사 두산 주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지주회사 두산의 주주들 이름들을 보면 다 박씨예요. 다 박씨. 다 박씨들입니다. 박씨. 다른 성씨도 있지만 그것도 다 친인척이에요. 결혼해서 오신 분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두산그룹의 주주들이 한 39.99%, 거의 40% 정도 이 박씨 집안 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도 이제 두산에 대해서, 주식회사 두산에 대해서 지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 결국은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결국은 지주회사 두산의 수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두산 바켓은 이때 이제 이 구조조정이 처음 발표했을 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이게 그것대로 되면 두산 바켓이 이 지주회사 변동에 따라서 이 나름대로 이제 그 두산 내에서는, 이 그림 내에서는 나름대로 좀 좋은 그림을 그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두산 에너비트라는 큰 우산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잘것없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100% 자회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산 바켓은 나름대로 그 지주회사에 대한 우산에 대한 그런 효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쭉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두산 바켓은.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도 알짜배기 회사를 잃어버리게 되니 이 구조조정이 발표된 날 급등했다가 주가가 쭉 흘러내려서 계속 흘러내렸던 거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자다가 또 이 대박이 생거니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다가 이게 이 금감원의 반대로 꺾이게 안 되게 되니 주가가 다시 흘러내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주회사 두산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최저점까지 흘러내려 버렸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수정 보고서를,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에 수정을 가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주주 레터를 쓰고 하면서 이 주주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서면서 금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주회사 두산 쪽에서 또 오노일가에서 구워 삶으려고 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 증권 시장에서 모든 것은 마지막에 나온 뉴스가 결국은 그 사이에 과정에서 어떤 중요 증권 금융 당국의 중요 인사가 무슨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온 문서, 즉 증권 신고서의 수정을 받아준다, 정정명성들 때렸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의 합병은 이 지주회사 두산의 오너 일가들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지주회사 두산의 이 오너 일가들은 과거 두산 건설 때문에 발생했던 두산그룹의 그 그룹 전체 그 워크아웃 때 사제 출연도 했고 했던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박씨 일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합병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지주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 중에 일부를 블록딜로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이 주주들에게 지주회사 두산의 이 박씨 일가들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너 일가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산그룹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금감원장이나 이 윤석열 정부랑 이 두산 오너 일가랑 어떤 식으로 타협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식회사 두산이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데드캣 바운스처럼 튀어오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경우 대부분 이 그룹 오너 일가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자들도 이 주주회사 두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은 이 그룹 오너 일가의 이익과 이 충돌을 할 때 결국은 두산 오너 일가, 그 재벌 오너 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된 적이 많았다는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